네, 여러분 6주차는 대면 수업이었죠. 네, 그런데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게 확산적 사고 기법,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 기법에 대한 이제 연습을 이제 한번 해 볼 건데, 이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제 이 두 가지 기법 중에서도 물론 또 여기 안에서도 또 세부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맨 앞에 보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장영실, 스티브 잡스 다 뭐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그 외에도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렇게 유명한 래퍼들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창의성이 있을 건데 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 밑에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만의 만약에 여행을 간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야 된다라면 지금 너무 설레는 마음에 짐을 싸려고 할 때 최대한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면 부피를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때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공부 방법이 다를 건데 특별한 공부법, 여러분만의 공부법 물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다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이 있고, 그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만 창의적이라 생각하고 나 자신은 정작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대부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라고 이제 우리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밑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생각하는 방법이 결국은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이 되려면은 이런 도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사고에 관한 우리 아까 학산적인 거 나왔죠, 그죠? 예, 그런 사고 기법을 좀 써보면은 훨씬 더 우리의 그런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부족한 거는 그래서 뭐라고요? 창의적인 사고 기법이라는 거죠.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법을 몰라서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오는 게 짧게 간단하게 안에 내용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다 우리가 2시간을 수업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요약분이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에 참석 못한 사람들은 각자 해보세요. 지금 이 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안에 동그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형을 이용해서 그냥 자유롭게 그리는 거예요. 이 동그란 게 뭐 사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딱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죠? 그냥 뭐 동전이 될 수도 있고 공이 될 수도 있고 뭐 동그란 모양들 너무 많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자유롭게 그려보라는 겁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책에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분 시간이 지났다라면 뒷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시 그림들이 있죠, 그죠? 아마 이런 비슷한 것들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 때는 이제 좀 특이하게 나온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게 좀 창의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지금은 해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모형에 화산 모양이 여러분 나오죠. 자, 그거를 한번 좀 많은 좀 글들이 적혀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000개 넘는 직소 퍼즐 맞추기 해서 책의 맨 페이지, 그죠? 맨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책에 보는 것처럼 이런 퍼즐이 있는데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00개나 되는 굉장히 많은 퍼즐이 있는 거를 다시 다 쏟아서 다시 맞춰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걸 뭐 그죠,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맞춘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근데 이 퍼즐 조각을 여러분들 그냥 맞추지 않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다라면 분류물 그림 자체를 좀 이렇게 테두리에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좀 맞춰서 한다라면 좀 분리를 한다라면 일단은 1차적인 분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 이제 이 색깔에서 좀 유사한 색을 보면서 좀 맞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슷한 색끼리 이렇게 그죠 같은 위치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완성 그림을 보면서 맞추게 되면은 그냥 무작정 떨어진 거에 그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면은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되고 빨리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퍼즐 조각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퍼즐 조각 맞추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쫙쫙쫙 맞춰서 하면은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 역시 그죠? 막 그냥 문제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의 그죠? 방법들을 이용해서 단계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하산 모형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도구, 그죠? 도구를 이용한 사고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산이 폭발하려면 여러분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세 가지가 기반이 돼서 이런 수렴적인 거, 확산적인 거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수렴적인 사고는 가장 합리적인 답을 많은 것 중에서 합리적인 답을 찾는 거고요. 확산적인 사고는 일단은 최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하는 게 확산적인 사고입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분들 책에 보면 표에 여러 가지 정리가 돼 있죠, 그죠? 여기에는 또 이제 세부적인 게 있어요. 일단은 이 두 가지, 그죠? 수렴적, 확산적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반이 되는 것을 한 번 더 보면 자, 일반적인 지식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양 지식, 인성이 들어갑니다. 여기 일반적인 거에는. 그 다음에 특정적인 거는 여러분들 전공, 지휘생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전공이라든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직가에서 실습을 한다든지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말합니다. 그런 지식들, 그건 특정인 거죠.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전공하는 게. 자, 그 외에는 이제 내재적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결국 동기의 원천은 이 호기심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호기심이 있어야 뭔가, 인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현장 경험이 쌓이면 이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고 기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초보 시절에는 너무나 열심히 그죠?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할 건데 선배들의 의견도 듣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뭐 3년 차, 5년 차 이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너무 그 일에 익숙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더 이상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공부 없이도 준비 없이도 출근을 해서 또 일상적인 일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죠? 어느 시점에는. 자, 그렇다면 자기만의 그런 뭔가 이런 그 룰이 생깁니다. 자기만의 뭔가 딱 그런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고리타분하다, 되게 뭔가 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도 어느 순간 그 직장에서 그런 시점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후배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되게 선배가 되게 이제 생각이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현장 경험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고정관념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이렇게 두 개 보는 수렴적인 거, 확산적인 사고 방법을 이 기법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의적인 상호 화산이 폭발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이 이 이제 창의적 사고 기법의 필요성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이렇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 극복을 위해서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법의 종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 기법에는 수렴적인 거, 그 다음에 확산적인 게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는 거라면, 아이디어를 찾는 거라면, 확산적인 거는 일단 양을 많이, 아이디어의 여러 가지, 그죠? 종류들을 이렇게 도출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따른 각각의 그게 있겠죠, 그죠? 기법이. 이는 나온 것 중에서 합리적인 거 찾는 거. 그게 PMI 기법, 평가 행렬법입니다. 확산적인 거는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아마 들어봤을 건데 연꽃 기법, 스캠퍼, 그 다음에 강제 결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책에 표에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기법인지를 묻는 게 시험에 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긴 내는데 이렇게 남의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 기법이고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브레인이라는 게 내고 스토밍이 이제 뭐 폭풍 이런 뜻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쏟아낸다는 얘기죠. 자, 강제결합법은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비슷하지도 않고 아무 연관성도 없는 거를 그냥 짝지를 지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새로운 뭔가 억지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스캠퍼는 아래에 이거 7가지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7가지.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게끔 대체도 해보고 결합도 해보고 반대로도 해보고 제거도 해보고 막 다른 용도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 7가지를 적용해 보는 게 스캠퍼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꽃 기법은 연꽃 모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중앙에 뭔가가 있으면 꽃잎들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앙에 뭐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죠? 주제가 있다라면 이렇게 연꽃 모양처럼 계속 그죠? 옆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할 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기법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PMI 기법은 뭐냐면 P가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장점, 좋은 점이 무조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듯이. 자, M은 이제 마이너스적인 거. 그러니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I는 interesting해서 이게 흥미로운 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기법인데 어쨌든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흥미로운 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각각의 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PMI고요. 평가행렬법은 이미 이제 제한된 대안들을 미리 정해놓은 어떤 준거가 있습니다. 준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해결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는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단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법들을 이제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선 확산적인 사고 기법의 강제 결합법을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를 이제 이렇게 강제로 해본다는 거죠. 수박이나 시계 상관이 없죠, 여러분. 도시락, 사과 전혀 상관없어요. 신문낭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로 억지로 뭔가 맞추려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그죠? 도시락하고 사과 아무 연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서 이렇게 편의성을 높인다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는 게 강제로 이렇게 결합해 보는 게 확산적인 사고 기법 중에 강제 결합법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단어를 그렇게 유아라고 생각했을 때 유아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을 억지로 이제 해서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시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실습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PMI 기법 보면은 이제 PMI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좋은 점, 강점, 그 다음에 약점, 마이너스적인 거, 그 다음에 흥미로운 점을 세 가지를 다 각각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각각 해보고 각각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점만 보거나 단점만 보면 또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해보고 각각 해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죠? 문제를 일단 확인했다라면 일단은 긍정적인 것만 먼저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는 나쁜 점만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흥미로운 점을 찾아보고 이제 대안을 그죠? 마지막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자, 요런 방법의 PMI 기법은 일단 요런 게 있습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인트레스트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동 1, 2, 3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면 대용량이라면 이게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개선 사항은 이 불편한 거를 없애는 거예요. 자,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이 대용량이라서 적게 만들어준다. 개선은. 열 대 불편하다 했으니까 자동으로 열리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PMI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실습을 이제 해보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거 수렴적인 사고 기법의 PMI 두 번째 예시 역시 우리 책에 있죠. 그죠? KTX가 역방향 자성을 모두 없애버려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장점, 단점, 그 다음에 그죠? 흥미로운 점이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이제 실기를 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면 CCTV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따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선생님들의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점으로 치면 또 법적으로 또 그죠? 이런 만약에 뭐 어린이들이 뭐 사고가 났을 때 그죠? 그런 증빙 자료가 되니까 당연히 좋은 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그죠? 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과 흥미로운 점을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토의를 해보고 그죠? 친구들끼리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주고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장단점, 흥미로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그죠? 이 CCTV 설치에 대해서 그래도 찬성을 한다. 나는 반대를 한다. 그죠? 우리 팀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이제 의견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거를 실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6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하고 발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길게는 안 해도 되니까 짧게라도 한번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는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가 결국은 아까 확산적인 거, 수렴적인 방법 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따른 각각의 방법을 아시면 되고요. 이번 주차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PMI 기법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6주차의 키 포인트입니다. 예, 요 방법들 아시면 되고요.
7주차에는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마인드맵을 수업할 거고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관련해서도 같이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주차에도 대면 수업을 하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관련은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짧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